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번 테마 피고 적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피고 적격의 정의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피고 적격이라 함은 구체적 소송에서 피고로서 본안 판단을 받을 자격, 당사자 적격의 하나죠. 피고 적격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여야 해요. 왜냐하면 권리 주체가 아닌 사람은 소송에 당사자로 등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항고소송에서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소송 수행 편의상 언제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 개별적인 소송에 불려다니겠어요. 행정청에게 당사자 능력과 피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을 찾아보게 되면 피고 적격이요. 피고 적격.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청이 피고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본래적인 소송의 대원칙상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행정청이라는 말이 행정기관이란 말이랑 구별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법 주체가 있고요. 법 주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과 법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권리 주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에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행정법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국가와 지자체는 둘 다 공법인이에요. 인이기 때문에 권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이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가 다닐 거 아니에요. 대표하시는 지엄하신 분이 소송마다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기관이에요. 그런데 각 기관들 중에 특별한 종류의 기관들을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건을 여기 적어드렸어요. 행정청이란 행정주체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다. 의사의 결정과 표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각부 장관이요. 행정기관 중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만을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알아둬야 되겠죠.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 같은 이런 곳은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독임제 행정청과 합의제 행정청이 있는데 장관이 아니라 협의체 자체가 행정청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법이 규정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 자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깡패잖아요. 법이 정하면 원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 우리 문제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소해야 한다고 노동위원회법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근거법령 찾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근로기준법 뒤지면 안 나와요. 노동위원회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는 평상시에 그 위치를 알아두거나 아예 노동위원회법 27조 외우십시오. 노, 위, 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뭐 적어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행정법 강론을 배우는 경우에만 문제로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데 권한의 위임 위탁, 권한의 내부 위임, 권한의 대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이런 것들을 배점을 잡아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적어야 되는 논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을 살펴보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2017년 문제도 그랬고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공단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내 친구도 다니는데 내 친구 공무원 아닌데 그러면 행정청 아닌 것 같은데 그때서도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고민 안 하던 게 시험장 들어가면 완벽한 답안지를 쓰고 싶잖아요. 완벽한 답안지를 쓰고 싶은 욕심에 평상시에 안 하던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이해용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요. 그러면 위임한 기관은 처분 권한을 상실하고 오히려 수임기관, 뭐 근로복지공단 그런 공단들이 처분 권한을 갖게 되므로 처분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권한의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외부 위탁과는 달리 처분청이 여전히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 명의를 내부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신뢰를 보호해야죠.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사인의 절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임청, 그러니까 명의에 실린 대로 사인이 믿은 대로 피고를 적게 되면 적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권한의 대리인 경우는 우리 교재엔 있지만 굳이 알 필요 없겠어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도 나중에 당사자 적격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중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피고 적격에서는 약수력, 피고 경정 하나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피고 경정은 약술로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표준 목차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책 150페이지에 두 번째 단에 나와 있는데 의, 요건, 절차, 효과 그리고 절차는 신청, 재판, 불복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우리 교재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소송, 행정쟁송법에 나오는 모든 약술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의, 요건, 절차, 효과 그런 목차로 적어주시고요. 절차는 신청, 재판, 불복 이렇게 적어주시라고요. 먼저 의, 여기는 약술 대상인 개념과 그 취지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적습니다. 양가로 1, 2, 3으로 나누어서 적어도 더 깔끔하게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건, 법조문에 요건이 있으면 최대한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절차, 절차는 신청, 재판, 불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주시고요. 네 번째, 효과. 만약에 준 사례형의 경우에는 이 앞에 문제점, 문제의 소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 사안의 해결 이런 거를 적어주셔도 되겠어요. 기본 약술 목차는 의, 요건, 절차, 효과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신청, 재판, 불복으로 나누어서 서술해주세요. 우리 교재도 있지만 여기 나온 그 내용들은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표준 목차에 맞춰서 재조정을 해주시라고요. 목차를 다시 다시면 되겠습니다.